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을 하시는 초보분들이나 고수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볼린저 밴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인벨롭 밴드 폭은 너무나 단순하고 주가가 보합 내지 상하폭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가 있고요. 이동평균선의 분산을 이용하여 주가 추세의 강약과 지지선, 저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분석이다. 지지와 저항, 주가 추세의 강약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사용되는 추세 중심선은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 21선을 사용하며 추세 중심선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추세 중심선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인 21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변동폭의 계산은 추세 중심선의 표준 편차로 정하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표준 편차 개념이 나옵니다. 예, 각 개별 값에서 어떤 평균 같은 걸 뺀 다음에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죠. 표준 편차가. 예,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후로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네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읽어보면 표준 편차에 의해 상하 한선이 변동되므로 그 변동폭이 인벨롭과는 달리 일정하지 않으나 매우 비정상적인 급등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주가는 이 밴드 안에 존재하게 된다. 어떤 밴드가 있는데 주가의 흐름이 이 밴드 안에 존재하게 된다고 하네요. 볼린저 밴드는 추세가 강하고 하루 중에 주가 변동폭이 클 때는 밴드 폭이 넓어지고 추세가 보합, 횡보 국면에서 밴드의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내용을 아시겠나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이렇게 써놓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좀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진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곡에 놀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계곡에 놀러 갔더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 같은 게 있고요. 텐트 같은 걸 쳤다고 하겠습니다. 텐트 같은 걸 치고 이제 계곡의 시냇가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계곡 앞에 이제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 앞에 여기에 이제 모래들이 막 이렇게 있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고 계곡 앞에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제 여기가 계곡이죠. 여기가 이제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계곡물에 우리가 이제 빨간색 물고기가 이렇게 한 마리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물고기가 있으면 이 빨간색 물고기는 이제 계곡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계곡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수영을 치면 이동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물고기가 이 계곡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나요? 물이 여기 있는데 이 물고기가 이제 계곡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물 밖으로 이렇게 나갔던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죽던가 다시 들어오겠죠. 여기서 이제 죽던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이 잘못 나갔네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오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나갈 수도 없죠.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볼린저 밴드는 여기 지금 이렇게 이게 시냇물이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빗금친 게 이제 시냇물이 흐르는 부분 아닙니까? 마치 이런 시냇물처럼 시냇물 안에서 움직이는 물고기의 움직임처럼 주가도 이런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이론이고 저희가 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끝까지 왔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왔으면 이 물고기가 어떨까요? 당연히 일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밖으로 나가면 죽으니까요. 물고기가 이제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물고기가 움직일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식에 대입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으로 흐를 거니까요. 이쪽 방향에 저희가 주가의 흐름에 베팅을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의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볼린저 밴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추세 중심선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설명을 드리면 추세 중심선이 이동평균선 21선을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가운데 추세 중심선이 이제 21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승할 때는 보통 이제 상승할 때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빨간색 위쪽 밴드라고 하겠습니다. 위쪽 밴드가 있고 이제 하락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밴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밴드를 그릴 수 있다. 이게 주가는 이렇게 제가 아까 계곡물 안에 물고기처럼 세 가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빨간색 선, 상한선, 파란색 선, 그다음 하한선, 이제 중간선, 추세 중심선, 21선인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제 주가를 뭘로 표현할까요? 뭘로 표현할까요? 주가를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가운데서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모르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은 아까 물고기 여기 못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려갈 거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뭐 여기서는 저희가 돈 벌 일이 별로 없겠죠. 왜냐면 내려가는데.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막 하락을 하다가 여기 닿았다. 여기 밑에 나왔으면 물고기가 이제 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주가를 매수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를 통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뭐 제가 아까 예를 들면서 계곡에 물고기는 여기 못 나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주가는 물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오늘이라고 치면 이제 빨간색으로 주가가 이렇게 추세 중심선이 이렇고요. 추세 중심선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입니다. 현재 상태가 여기여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물고기일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사는 거죠. 사면 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 줄 알고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샀는데 실제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계곡에는 물고기 못 나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 주가는 물고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처럼 이렇게 꺾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여서 움직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주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상한 거는 이런 흐름을 예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맞았으니까 이 상승하는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저희가 여기서 매수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할 거다. 이 계곡물이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계곡물이 이렇게 흐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이게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투자가 이런 것들을 지향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흐를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물고기가 아니니까. 물고기는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물고기가 아니니까 계곡물이 이렇게 행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는 다시 이렇게 그려집니다. 볼린저 밴드는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것도 여전히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투자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 중심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뭐 빨간색 상한선 밴드가 이렇게, 하한선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 뭐 주가가 만약에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요 하한선에 닿는 선에서 하한선과 만나는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했던 주식을, 여기서 매수했던 주식을 여기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뭐 상승할 때만 돈을 버냐? 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상승할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에도, 뭐 볼린저 밴드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하락할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만약에 주가가 뭐 이렇게 떨어진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향이다, 이런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볼린저 밴드의 이런 부분에 닿는 데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볼린저 밴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뭐 볼린저 밴드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뭐 볼린저 밴드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볼린저 밴드를 실제 회사의 차트를 가지고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